요게 녹취가 나왔어요.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의 녹취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 브리핑 뭐 이걸 통해서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그 사람이죠. 이재명 씨가 주범이라는 자백이 필요하다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녹취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 다 들으셨죠? 다 들어봤죠. 네, 뭐 앞뒤 내용 KBS가 또 단독으로 두 번째 것도 보도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시면서? 일단은 이게 사실 그 연어 술 파티라고 하는데 이게 뭐 파티라고 보긴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술과 연어를 들여서 이제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어떤 회유가 일어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라고 하면은 증거에 의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검찰의 본령인데 네.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의 사유와 윤석열 검찰의 오남용 과정에서 결국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네.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어 술 파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마어마한 내용인 건 맞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요런 통화를 한 걸로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봤거든요. 예,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박상용 검사가 주축이 돼서 결국에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관련 진술들이 나왔는데 이번 KBS 보도의 의미를 찾자면은 박상용의 육성이 나온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검사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국면은 하나 더 넘어가서 이제는 네. 조금 더 이제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동력이 더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거 하나 들으면서 이제 법조인이니까 변호사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약간 특수한 상황인 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매우 특수하죠. 매우 그러니까 특수하죠. 결국에는 검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예. 이제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고 이 사람에 대한 벌을 주세요라고 소출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 그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죄가 없다. 내지는 죄를 졌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제 양형 단계에서 좀 형량을 깎아달라라고 서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 검사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덜어 있기는 하나 네. 이런 식의 박상용 검사처럼 어떤 방향성, 사건의 틀을 잡는 이런 식의 대화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하다.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검사님과 통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검사는 아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바쁩니다. 보통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둘이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난 좀 생경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가지고 보통 검사랑 전화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 조율하고 이럴 때 이제 뭐 수사관들 통해서나 이제 조율하는 정도고 가서 이제 조사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는 이제 검사랑 뭐 질문 질의응답 관계에서 결국 네.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소통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검사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떤 그 사건의 방향을 가지고 논의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이제 피의자의 그 변호인하고 소통을 한 거기 때문에 매우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지점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이례적인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그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에 지금 이 대화 양상을 보면 사실 두 분이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거 아니고 네. 약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도 바보는 아니어서 자신의 이제 소위 피고라고 하나요? 그 변호사와 이런 내밀한 토크를 사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평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안을 두고 좀 고민이 되던 게 그거 같아요. 이게 좀 깔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박상용 검사가 이를테면 좀 표적 수사 형식으로 네. 이재명까지 엮어 넣어야 된다는 어떤 대가리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검찰의 어떤 안 좋은 관성 이걸 좀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플립 바게닝이 좋은 거냐는 변론으로 박상용은 녹음 안 했을까요? 박상용 당연히 검사는?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요? 앞뒤 맥락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네. 서민석 변호사가 그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아내분이 장인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 얘기 들어갈 텐데 이재명이한테 보고만 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내분한테 막 회유 아닌 그 요청 얘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사 아내분은 저 변호사 못 믿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서민석 변호사가 약간 지금 청주시장 공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앞둔 상태에서 좀 대통령 사건을 두고 좀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누구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재명 중심 사고에서 나오는 게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이게 득이 될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확장을 하면 국정조사도 지금 이제 들어갈 텐데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다 헤집어내면서 그 사이에 있던 플리바게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당시 그 정치적 흥망성쇠가 되게 불안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그 변호인들 사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협조를 해서 좀 내 형량 우리 변호 그 인의 형량을 줄여야 되나? 혹은 더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녹취 하나 갖고는 우리가 좀 이게 급하게 부안해동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전용기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인터뷰에 직접 응했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단 녹취가 더 있는데 미리 한꺼번에 전체를 다 풀어버리면은 또 검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때 더 풀 것이고 더 가진 것들이 많고 지금 더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원지검장 수사 책임자들은 압박이나 회유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상용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같은 입장이에요. 일단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그랬죠. 아니 종범이 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설명. 그러니까 주범이 있어야 종범이 되지. 이재명 씨가 주범이라는 자백이 필요하고 법정까지 쭉 끌고 가야 그래야 종범이 될 수 있어라는 어떤 설명이었다. 먼저 약간 조건 뭐 제시한 거는 서민석 변호사였다라는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다 실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마땅한 것이고 결국 핵심은 검찰의 어떤 표적을 정해놓은 조작 수사. 이게 이제 한 꼭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네네. 뭐 이제 검찰 박상용 오케이. 위로 그쵸. 어디까지 가담됐는지를 이제 봐야 되고 저는 의심하기를 윤석열 씨는 몰랐을까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몰랐을까요? 결국에는 김건희의 사건도 다 쥐락펴락하면서 덮었던 사람들인데 이재명 대표 사건만 몰랐을까요? 보고 안 받았을까요? 말이 저 안 그렇게 되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몸통이냐? 그러니까 검찰도 수원지검 단계에서 한 거냐? 아니면 위에 대검까지 연결이 된 거냐? 아니면 그 위에 뭐 법무부까지도 알고 있었냐? 이거 이제 전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야 될 내용으로 보는 거고 네.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플리바게닝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법화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일상에서 좀 쓰고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뭐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도 상선을 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니까 사실 뭐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건 사건을 조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뭐 제도로는 없지만은 이번에 뭐 특검법안에는 또 넣기도 네,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플리바게닝이냐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에 그러니까 당시 조작 수사 팀에 이 서민석이라고 하는 이 변호인이 깊숙이 원팀으로 가담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맞아요. 단계에서 네. 이화영 부지사를 위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잘 변론하기 위한 변호의 과정에서 나온 소통이라면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건데 조금 더 지나쳐서 정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자격에서 어떻게 보면 밀정처럼 윤석열 검찰과 손잡고 이재명만 불어. 그러면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서민석 변호사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형이 감면이 되면 뭐 성공보수를 받는다든지 그 변호에 대한 대가로서 본인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지는 또 윤석열 당시 정권이니까 그 정권에서 어떤 뭐 자리나 뭐 여러 가지 이득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고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그냥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변호냐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서 윤석열 조작 검사들과 어떤 내통을 통한 하나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냐는 저는 분명히 규명이 되다는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이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법률 특보를 맡고 있는데 그렇죠. 그전에도 논란이 됐던 인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에 와서 이 녹취를 풀고 본인의 이제 청주시장 공천과도 관련성을 우리는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도 저는 깊숙하게 이 사안의 저는 전체적인 틀거리를 다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뭐 그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께서는 이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해임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번복이 되긴 했었지만 그게 그거잖아요. 이화영 정신 차려라고 그쵸, 했던 그쵸. 그 변호 예. 과정에 나온 겁니다. 그 아내분이 그랬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정청래 대표가 법률 특보로 이 사람을 임명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어라고 오해를 받았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많은 오해를 받아서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녹취 근데 왜 이 녹취를 그때 풀지 않고 지금 풀었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찾았다. 녹취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는 찾지 못했고 아하. 이번에 찾게 됐다라는 전용기 뭐 의원의 해명이 이야기 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 요 부분을 얘기하는 방송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저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네요. 왜냐하면 사실 손쉽게 박상현 검사 씹고 가면 편해요, 우리도. 근데 이걸 지켜보니 조금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예전보다 전선이 복잡합니다. 네, 방금 그 포인트 되게 복잡해요. 중요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법률 특보다. 이게 점점점 제가 붙여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복잡하고요. 지금 국정조사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 국정조사, 이 검찰개혁 요건으로 이렇게 달려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이 국정조사를 달리고 요 검찰 건으로 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다 사건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 헤집어 놓고 국조하면 다 나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을까요, 이게?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늘.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계속 다 파헤쳐지고 정청래 대표의 법률 특보께서 점점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녹취가 나온 시점부터 해서 뭔가 좀 이상한 쎄함을 느낍니다. 이 박상현 검사와 검찰의 어떤 고질적인 이를테면 표적 주사 같은 거, 대가리를 꼭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데 좀 쎄한 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쎄한 건 쎄한 거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느끼면 될 일이고 그럼요. 결국에는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시대를 한번 정리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언제 정리해야 되냐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은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도움 여부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맥락적으로 지난 윤석열 시대에 검찰권의 오남용과 사유화가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거의 다 여기서도 대동소이하게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피해자들 내지는 그때 당시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가해자 검찰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 한번 이거 매듭은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걸 안 하고 임기 5년 동안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그럼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정권 초반이고 지금 저도 빠르면 빠를수록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전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네. 전 이거는 성역 없이 정말 누가 뭐 전선은 복잡하지만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저는 검찰의 이런 조작 수사의 폐해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건 좀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전 좀 면밀하게 들여보고 대신에 뭐 이걸 가지고 정쟁적으로 이용하거나 과잉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는 매듭은 짚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의를 네.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의 흔적들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조작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순간 민주당 내 소위 이제 법사위 분들 같은 분들의 이제 강경파 분들이 자꾸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민주 진영의 그 에너지나 순도가 좀 적정선에서 유지될수록 유리하다. 지금 여기에 또 확 달려 들어가서 하는 순간 똑같은 그 검찰 개혁 때처럼 과잉된 무언가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복잡하죠? 잉?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네. 과잉으로 이용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전 그분들도 국민들한테 저는 심판 받을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 과잉이라는 것이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니까 저는 만약에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저도 예상 충분히 됩니다. 그 법사위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5일장 쓴 것처럼 우리 차례다 이러면서 또 마케팅을 할 걸로 저도 예상은 되는데요. 네. 그 과도함은 과도함대로 우리가 또 비판하고 지적할 문제인 것이지 뭐 그거 두렵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본질에 더 접근하는 노력을 그냥 덮어줄
덮어줄 수 있겠느냐. 전 그럴 수는 없고 뭐 덮자는 뜻은 아니니까 예, 결국에는 필요한 만큼 저는 같이 가야 반드시 된다. 이 같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풀어낼 건 풀어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 한번 박상현 검사 녹취 관련 알아봤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한동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송을 했다고 압박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뭐 조진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거 뭐 표준어니까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요거 정치 대승적으로 해라. 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런 뭐 조진다라는 말을 저도 제 입에 참 올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안 쓰는 단어고 자주 올려가지고 할 말이 뭐 없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다 잘 쓰세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표준어라니까요? 그렇게 뭐 들었을 때 뭐 품격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그럼요. 단어를 갖다가 사실 그 SNL에 출연한 것은 어떤 대중적인 소통, 그 대중적인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결심을 했을 텐데 아. 뭐 별반 본인에게도 전 도움되지 않고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전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치를 더 하겠다고는 하면서 자꾸 그 인플루언서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정치는 하고 싶은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그 나름의 그 정치성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이제 출마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상당 부분 그 영향력은 많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매우 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보셨어요? 약간 좀 벗죠.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 조진다 뭐 이거는 뭐 태토력, 뭐 약화되는 중년의 태토력을 좀 과시하시고 싶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 보고 싶었나? 좀 검사처럼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이게 검찰이나 검사 분들의 약간 철학입니다. 걸리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손쉬운데 좀 되게 부정확한 말인 게 어떤 모든 맥락을 소거하는 거야. 그냥 네. 걸리면 먼지털이 해서 너 하나 걸리면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 그알 조폭 연루설 같은 것도 사실 개별 사실 하나하나는 팩트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엮냐의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그걸 엮었을 때 이재명은 조폭과 한 몸이다가 되면 이제 그게 오바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 프로그램 자체는 앞뒤 맥락이 없이 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엮어내는 점에서 이제 빈틈이 많았다는 얘기가 많은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보도가 굉장히 깊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랬었어요. 악마화의 출발이에요. 맞아요. 이 그때 이재명 우리가 악마의 경기도에 출발이. 있었을 때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조폭 거기다가 이제 뭐 이거, 여배우 등등등등 막 쫙 하면서 이제 악마화 짱 된 건데. 서사가 시작됐지. 그렇죠. 사실 이게 근데 모든 미디어나 우리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유튜브의 고민이 될 거긴 해요. 어떤 이 제작진 입장에서 사실 다들 지 아이템은 제일 재밌고 중요해. 그래서 이걸 더 멀리 퍼뜨리고 싶어. 근데 이걸 vs 어떻게 정확하게 알리냐 요 간극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기본값이죠. 그치. 네. 근데 양심의 그러다가 이제 문제지, 양심. 이거를 네. 이제 뿌리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 조폭이다까지 이제 과잉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에 그럼요. 방점을 둔 거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말했듯이 조폭을 변호한다고 조폭이 되지 않고 성범죄자를 변호한다고 성범죄를 동의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 점을 약간 한동훈 대표께 좀 뭉뚱그렸으면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고 네. 저는 요거 말고도 요 발언 말고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SNL에 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지역구도 안정한 사람이 지금 무슨 그러니까 제가 컨설턴트처럼 얘기하면 이분은 지금 그 컨텐츠가 부족한 거지 브랜딩이 약한 게 아니에요. 브랜딩은 유튜브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좀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 맞아요. 좀 잊혀질 필요가 있어 사실.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뭘 자신이 즐겨 드시고 그러니까 예, 새우깡 예.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보수적 의제를 갖고 이 보수 혁신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이제 SNL 뭐 이제 해피워크 뭐 시장 가셔가지고 뭐 자꾸 드시고 예. 요럴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언론이 흉기가 돼서 결국 한 정치인을 악마화한 문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맞습니다. 문제고 거기에 또 한 축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이라는 이 두 가지의 수단이 윤석열의 양손에 쥐어져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한국 정치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검찰 쪽의 핵심이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이라든지 뭐 지금 노웅래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사건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에 다 검찰에서 발생한 일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면 본인이 주도했
그랬다란 말은 제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사건에 대해서 주요 사건 보고는 다 받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보고 받으면 상급자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휘하고 그 검찰을 운영하고 있을 때 발생한 이런 무죄 사건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네. 저는 양심이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반성문을 쓰거나 본인이 잘못한 거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해도 모자른데 막 론스타 얘기할 때는 와 론스타 막 이랬다가 그러니까요. 아, 오늘은 또 내가 이거랬지. SNL 나와가지고 뭐 조집니다 네. 뭐 쪼집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들은 종합평가를 하거든요.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한가해 보이고 너무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네. 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바로잡고 이래야 뭐 그 다음에 정치를 하더라도 뭘 하는 것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방송국을 조져버린다. 자신에게 불리한 방송을 했다고. 아니 사과하라는 게 조진다는 건 아니잖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조져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근데 좀 너무 격해요 듣기가. 좀 순화될 수 없을까? 조진다. 나좀 박살낸다? 듣기가. 인기가 흐른 조지다. 얘기하니까 좀 생경하긴 한데. 아니 저 조진다는 말은 안 씁니다. 영어 친구 중에 제가 조지라는 애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조지나. 그 조진다는 말은 제가 쓰진 않고 있어요. 방송 예. 환경이 조지에게 어렵네요. 제가 응. 이 조지는 걸 아무튼 내가 찾아봤더니 일신상의 형편이나 일정한 일을 망치다 쓰거나 뭐가 없애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니 사과하라는 게 조지다라는 건 아니고 진짜 권력자가 대통령이면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러니까 뭐 진짜 조지려고 생각했으면은 이걸 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진짜 조지는 게 뭔지 알려줘. 이러실 수도 그리고 있는데 과거 권력자들이 누군가를 조지고 방송사를 조지고 언론사를 조졌을 때 어떻게 아유, 했습니까? 윤석열 사례만 봐도 알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세무조사를 하고 해야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 수단이 기본값이죠? 많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조지는 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신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가 설명도 계속 붙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진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맞습니다. 언론사를 조지지도 못하고요. 예. 눈치를 다 볼 것 같고 그래요. 사실 여기서 더 웃긴 건 조국 대표님이 갑자기 아 등장하셨다는 맞다. 겁니다. SNS를 그거 올리셨어요. 또 너무 격한 물론 단어를 쓰시던데. 그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할 수는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근데 강하게 타이밍이다. 의심은 되지 타이밍적으로. FU F 아, 무슨 U인데? 법규를 하셨습니다. 네, 법규. 법규. 예. 법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F 워드를 써셨고요. 예. 릴리 앨런의 경쾌한 노래 Fuck유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발음하면 노딱 붙을 수 있어요. 아, 노딱 있어요? 그래 빡이라고 한 법규. 거예요. 네. 빡규. 그래서 사실 이걸 한 다음에 문제는 바로 지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울 걸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요. 빛의 속도로 삭제할 거를 왜 올립니까? 지우셨더라고요. 퍼거슨 참 1승.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울 포스팅은 사실 안 올리는 게 제일 좋죠. 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말하기 더 전에 생각하고 생각했나요? 특히 우리 조국 대표님 같은 분은 실수가 잦으시니까 한 3번 더 생각해야 돼. 3번. 이거 해도 될까? 실수가 잦대. 아유 하지 말자. 그래도 할래? 이 3번. 요거 좀 3번 정도 해서 필터링이 좀 돼야 되는데. 신인기 변호사님 갑자기 피가 도는 것 같네요. 많은 피로가 그러니까.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방송 시작한 일에 지금 27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살아납니다. 뉴잼스가 갑자기 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ABC 초콜릿을 먹은 듯한 예. 우리가 활력이 돌고 있는데 거기서도 ABC가 나오는군요. 나오죠.